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빼놓을 수 없는 반도체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메모리 품절 대란에 1분기 D램 값이 60% 더 오를 거래요. 앞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증명했듯 월말 SK하이닉스의 실적도 기대됩니다. 15일엔 지난 3분기 이미 영업이익 20조를 넘긴 TSMC 실적이 나옵니다. 큰형님이 잘 끌어주는 반도체주, 주도주 자리를 쭉 지킬까요? 네, 모든 뉴스들이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메모리 쪽의 초호황이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반도체주도 그러면 이런 기대감도 이미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동안 연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반도체주에 워낙 좋은 이슈들이 많으니까요. 주도주 계속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 기대감만 보더라도 올해 주도적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뭐 투톱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역대급 주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단기적인 뭐 차익 매물로 인해서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도 계속 메모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전망치도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높여나가고 있는 이런 실적 전망치를 보내라고 한다면 투톱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연 고점,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 할인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역시나 추가 상승 여력은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해서 메모리 3사가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한된 생산 능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증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증설을 완공이 돼야지만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안은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요가 워낙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지옥급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메모리 가격들의 상승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D램 평균 판매 단가가 70% 이상 늘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D램 가격이 역시나 70% 이상, 75% 정도 상승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좀 부족한 상황,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팔아도 지금 고객사 입장에서는 올며 겨자먹기식이라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가격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초호황과 더불어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조사 기관이죠. 트렌드포스에서도 올해 지금 D램이라든지 뭐 이런 HBM 특히나 시장 매출이 작년에 한 350억 달러 규모였는데 올해 거의 3배 정도에 육박하는 정도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1000억 달러까지 규모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 초호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는 반도체 종목들 뭐 기술적인 부분들만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이 안에서 충분히 1년 동안도 반도체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좀 고민됐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 꾸준히 반도체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쪽은 워낙 좋은 뉴스들도 나오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15일에 TSMC의 실적이 나옵니다. 이번 실적에서 아무래도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미 지난 3분기에 영업이익 20조 원은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엔 2나노 공정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목할 만한 포인트 좀 더 짚어주시겠어요? 확실하게 딱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이번에 TSMC 실적은 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AMD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우리가 알만한 이 모든 이 빅테크 기업들이 TSMC 공정들을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초호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역대급 실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 나오면 뭐 반도체 업종에게는 나쁠 건 없다. 오히려 힘을 더
치러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TSMC 이 실적 발표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들은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2나노 공정으로 드디어 이제 신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생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율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달성하고 있는지가 이번에 조금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2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그 기존 공정에서 만들었을 때보다는 한 20% 정도 가격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수율이 잘 나올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우려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수율이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TSMC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나노 공정의 양상과 수율 현황 얼마나 또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잘 나온다면 또 관련한 소부장 쪽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좀 잘 달리다가 힘이 오후 들어서 빠진 반도체 투톱을 봐야 될지 아니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쉬어가고 있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도 높은 소부장 쪽을 봐야 될지 어떤 쪽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뭐 조선이라든지 네. 오늘 좀 급등하는 섹터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림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도체가 오르는 동안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이번에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반도체 투톱 중장기로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 찍고 나서 약간의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나서 지지선 형성 이후에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부장 기업들은 아직도 과거 고점 대비 너무나도 할인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거나 SK하이닉스가 잘 내면 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코미코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오늘도 한 1%대에서 낙폭이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코미코 같은 기업들은 업황만 좋으면은 실적이 함께 올라가는 기업이어서 지금도 낙폭을 좀 이용하셔서 최고가 부분이죠. 한 12만 원 이상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또 이제 원익 IPS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동안 올라서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지지선만 만든 후에 매수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 유일하게 증착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일단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들은 조정 시에는 반드시 좀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급등 이후에 역시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도 아직 그렇게 높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고점 뚫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아쉽게도 과거 고점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한 16만 원 정도 내외에서 이제 지지선 만든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조정을 활용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스트업 해두고 유심히 지켜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두 번째 주제 방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발 지정학적 긴장에 글로벌 방산주 랠리가 이어집니다. 지난주 트럼프의 국방비 증액 발언에 K방산주는 수혜 기대가 크죠. 한국의 방산 4대 강국 목표엔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승부처가 될 걸로 보여요. 멈출 줄 모르는 방산주 어디까지 갈까요? 방산도 여러 가지 좋은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네. 글로벌 방산주가 다 같이 가고 있고요. K방산주도 지난주부터 해서 아주 탄력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랠리 어디까지 이어갈까요? 방산주가 이제 작년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올해도 뭐 주도주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기본적으로 국방 예산을 한 1.5조 달러까지 증액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당연히 이 방위비 증액은 방산주에게는 굉장히 호재성 내용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면 당연히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증액에 대한 어떤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전반적인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국방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무기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가성비와 납기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던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추가 수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방산주 같은 경우가 뭐 반도체라든지 기타 로봇이라든지 이런 섹터 대비해서 좀 못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좀 조정받으면서 이익은 잘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내려온 상태여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 또 추가적으로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 월드 디펜스 수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 4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이제 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수주 내용이 충분히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다음 달에 또 이벤트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방산주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 지금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빅딜이기도 하고 K방산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큰 이슈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3월에 이제 판가름이 될 전망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나요? 일단 이게 6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계약이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높은데 반면에 또 리스크도 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폴란드 쪽 수주에서 우리가 좀 아무래도 좀 실패를 좀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우려감이 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10위권의 방산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국가에서는 이제 4위권까지 한번 올려보겠다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지금은 지상 무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우주항공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전차 대비했을 때 잠수함을 수출하게 되면 거의 100배에 가까운 이익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가치 제품들 수출을 실질적으로 이제 따내야지만 이제 뭐 4위권, 5위권 그 이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잠수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발태 수심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거를 좀 감안하지 못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현지와 맞춤 전략을 좀 어느 정도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기대감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캐나다가 뭐 일단 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상 방산 쪽만 해도 충분히 수준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반등 나오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반도체는 종목도 골라주셨는데 방산 안에 오늘의 탑픽이 있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현대로템입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이 회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방산도 있고요, 철도 사업도 있고 EPC도 있는데 일단 방산 쪽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역대급 수주잔고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K2 전차 수주가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페루 같은 경우가 최근에 195대 규모의 총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뭐 이라크라든지 루마니아까지도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 계속 쌓인다라고 한다면 역대급 실적 계속 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반등이 계속 잘 나오고 있죠. 역시나 뭐 대장주이기도 하고 특히나 지금 오늘은 조금 0.4% 정도 정규시장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도 최고가까지는 좀 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좀 조정을 좀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철도사업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가 다원시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네. 다원시스가 뉴스만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납기를 계속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철도공사와도 굉장히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기업들과도 계속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반사익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인 방산과 철도 사업 모두 다 순항 중이니까요. 일단은 최고가까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요? 네, 현재가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요. 26만 원 정도 선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9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19만 5천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꾸준히 말씀해 주셨던 ST팜이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요. 기관의 수급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큰데 목표 주가 달성한 만큼 좀 더 높은 자리까지 노려볼까요? 네,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고요. 사실 과거 고점 대비하면 아직도 상승률이 많이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은 뭐 역대급이고요. 수주잔고도 역대급이고 지금 이 회사가 원료를 납품하고 있는 빅파마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치료제를 만들어서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 물량이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수주잔고와 실적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수급법 안에 들어간 생물보안법도 이제 통과는 됐는데 이제 우려 대상의 우시기업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종목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한 15만 원 정도 선까지 좀 길게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호흡을 가지고 보자.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